주워. 할망구 수준에 딱 맞잖아. 빗속에 지폐 몇 장이 날아올랐습니다. 새벽 4시 반, 강남 뒷골목 가로등 불빛 아래 낡은 우비를 걸친 노인 하나가 오르막길에서 바퀴가 삐걱거리는 리어카를 멈추지 않고 끌고 있었습니다. 그때 람보르기니 헤드라이트가 번쩍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고급 정장, 흐트러진 머리카락, 빗속에서도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남자가 발로 리어카를 걷어찼습니다. 쾅! 폐지 수십 장이 빗속으로 흩날렸습니다. 남자는 지폐 몇 장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노인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지폐가 빗물에 젖어 바닥에 납작하게 달라붙었습니다. 돈 벌기 쉬워졌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고 말없이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젖은 소매를 걷어 올리자 팔뚝이 드러났습니다. 목에서 팔꿈치까지 불에 녹아내린 듯한 흉터가 빗물 속에 번들거렸습니다. 그걸 본 남자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노인의 흉터에는 28살 재벌 3세가 평생 찾아 헤매던 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그날 새벽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순례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3시에 시작됩니다. 세수를 하고 고무장갑을 끼고 우비를 걸쳤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집을 나서면 하늘은 아직 먹빛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날마다 같은 골목을 같은 순서로 돌았습니다. 묵묵히 걷고 죽고 묻고 실었습니다. 10년 넘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오르막 초입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같은 골목을 도는 노인이 빗길에 미끄러져 쓰러져 있었습니다. 리어카가 옆으로 넘어지며 묶어뒀던 폐지 더미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자신의 리어카를 담벼락에 세워두고 말없이 걸어갔습니다. 노인을 일으키고 폐지를 다시 묶고 리어카 손잡이를 손에 쥐어줬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편의점 계산대 앞이었습니다. 알바 청년이 거스름 돈을 건네자 태우가 카운터에 도로 집어 던졌습니다. 10원 모자라잖아. 점장 나오라고 해. 잠시 후 점장 앞에서 태우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내일부터 못 나오게 하세요. 계산도 못하는 사람 쓸 필요 없잖아요. 내가 오히려 사장님 도와드리는 거 아닙니까? 편의점을 나서는 태우의 얼굴엔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한성그룹 3세, 28살. 이 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룹의 후계자였습니다. 새벽 4시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태우의 람보르기니가 강남 이면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진 날이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오르막 한가운데를 비췄습니다. 리어카 하나가 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경적을 울렸지만 노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 두 팔로 손잡이를 힘들게 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태우가 차에서 내려 발로 리어카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폐지 더미가 빗속으로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노인이 비틀거렸습니다. 태우는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바닥에 내던지고 주워. 할망구 수준에 딱 맞잖아. 노인은 말이 없이 천천히 무릎을 꿇고 빗물 고인 바닥에서 폐지를 한 장씩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빗물에 젖은 소매가 흘러내려 팔뚝이 드러났습니다. 목에서 팔꿈치까지 불에 녹아내린 듯한 흉터가 빗물 속에 번들거렸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팔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의 민준이 숨을 멈췄습니다. 태우도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로 그 흉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굳어 서 있었습니다. 뭔가를 기억해낸 사람처럼. 아니,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걸 처음 깨달은 사람처럼 빗속에서 노인은 여전히 아무 말도 없이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의실. 임원들이 자리를 채운 가운데 태우가 보고서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훑어보더니 그대로 테이블 너머로 던졌습니다. 보고서가 민준의 얼굴 앞에서 펄럭이며 떨어졌습니다. 이게 보고서예요? 글은 배워서 쓴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우는 멈추지 않고 집안이 어떻게 되세요? 원래 이 수준이에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태우는 의자를 밀고 일어서며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다시 써요. 이번엔 사람 수준으로.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임원들 중 누구도 민준을 보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바닥에 떨어진 보고서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민준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2달 전 새벽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내려가던 길에 계단 문틈에서 빛이 새어나와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태우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술병이 있고 지갑을 열어 무언가를 꺼내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낡고 바랜 사진을 태우는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소리 없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 장면을 떠올린 건 빗속에서 할머니의 팔뚝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우는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정장 어깨를 적셨고 눈은 흉터에 고정된 채였습니다. 목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진 화상 자국이 하나의 덩어리처럼 팔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팀장님, 저 흉터 범위가 보통이 아닌데요. 태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불빛, 연기, 뜨겁고 두꺼운 팔이 자신을 감싸던 감각. 귀를 막고 눈을 감았던 어둠 속에서 등이 뜨거웠습니다. 그래도 그 팔은 놓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꿈에서 몇 번 봤던 장면이었습니다.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우의 손이 천천히 할머니의 소매 쪽으로 뻗어나가다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빗속에서 천천히 몸을 세우더니 태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혹시 이름이? 할머니의 눈이 태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태우가 물었습니다. 혹시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태우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빗속에서도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태우야, 왼쪽 귀 뒤에 점 아직도 있니? 태우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고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회장님도 모릅니다. 그런데 빗속에 무릎 꿇고 있는 이 노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려 합니다. 8살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그룹 본사 건물에서 태우는 3층 복도에 혼자 있었습니다. 왜 거기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건 연기였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시커먼 연기가 올라왔고 불길이 벽을 타고 번졌습니다. 태우는 소리를 지르지도 못하고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뛰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순례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나타나 태우를 향해 달려와 태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데 등에서 뜨거운 게 느껴졌지만 비명 한 번 없이 달렸습니다. 팔이 타들어가는데도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고 나서야 순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태우는 순례의 등에 불꽃이 붙어 있는 걸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순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당시 사고를 다룬 뉴스 기사였습니다. 흑백에 가까운 흐릿한 사진 한 장. 아이를 가슴에 안고 불길 속에서 뛰쳐나오는 여성. 등에 불꽃이 붙어 있었습니다. 태우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어린 시절 저녁 식사 자리가 머리에 스쳤습니다. 아버지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아버지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뿐이었습니다. 그 집에서의 따뜻했던 기억은 딱 하나였습니다. 저녁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손, 자기 전에 이불을 여며 주던 손, 그 손이 누구 것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빗속에 서 있는 노인을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왜 할머니가 여기에 있는 겁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술래는 빗속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화재가 난 건 20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태우를 안고 건물 밖으로 나온 날 술래는 곧장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양쪽 팔과 등에 3도 화상으로 몇 달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그룹 법무팀 직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중품 절도 혐의였습니다. 화재 당일 본사 귀빈실에서 시계와 현금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술래뿐이라는 거였습니다. 술래는 아니라고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건 그룹 내부 싸움이었습니다. 당시 회장 측근 중 하나가 경쟁자를 압박하기 위해 만들어낸 사건이었습니다. 술래는 그 싸움에 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있었지만 알면서 침묵했습니다. 술래는 해고됐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20년이 흘렀습니다. 공사판에서 식당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몸이 버텨주는 한 일했고 몸이 안 되면 쉬었다가 다시 일했습니다. 폐지를 줍기 시작한 건 7년 전이었습니다. 무릎이 나빠지고 나서부터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찾아가서 따진 적도 누군가에게 하소연한 적도 없이 그냥 살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태우가 잘 살고 있으면 됐지. 태우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해고시킬 때 자신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돈 500만 원에 입막음할 때 했던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식당 할머니가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고 민준에게 전화기를 넘겼던 그 순간이 스쳤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대해온 방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20년을 버텨온 이유가 자신이었는데 자신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빗물과 섞여 턱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헤드라이트가 켜졌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다가 멈췄습니다. 뒷문이 열렸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지팡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한성그룹 75한 회장이었습니다. 이 비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수행비서는 잠자코 우산을 받쳐들었습니다. 회장은 우산도 챙기지 않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술래를 봤습니다. 지팡이가 떨어졌습니다. 빗물 위에 지팡이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회장은 그걸 줍지 않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순술래 씨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이름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알면서 침묵했고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책감을 가슴 밑에 눌러 담고 살아왔습니다. 회장이 태우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빗속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손자, 그 앞에 무릎 꿇고 폐지를 줍고 있는 술래를 보고 나서
회장은 천천히 손을 들어 평생 처음으로 손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이 못난 놈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목숨값을 이렇게 갚느냐. 태우는 그대로 빗물이 고인 아스팔트 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순례가 천천히 태우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태우야. 잠시 아무 말 없이 빗소리만 있었습니다. 나 너 때문에 산 거야. 20년의 시간이 한 문장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순례의 손이 천천히 태우의 머리 위에 가만히 얹혔습니다. 흉 터진 손이었습니다. 됐다. 울지 마. 잘 컸구나.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감은 눈 아래로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빗물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이 순례 앞에 섰습니다. 수행 비서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75 노인이 빗물 고인 아스팔트 위에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알면서 못 본 척했소. 미안하오. 짧았지만 그 말이 나오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순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회장은 이튿날 그룹 법무팀장을 불렀습니다. 화재 당일 사건 전반에 대한 내부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20년 전 누명의 배우를 밝히고 공식적으로 명예를 회복시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태우는 혼자 움직였습니다. 처음 찾아간 곳은 오토바이 배달원이었습니다. 사고 뒤 합의금을 받고 입을 닫은 청년이었습니다. 태우가 찾아갔을 때 청년은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태우는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돈으로 막으려 했던 것도요.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우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식당이었습니다. 넘어져 입원했던 할머니는 이미 퇴원해 있었습니다. 태우가 들어서자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태우는 테이블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락 한 번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한참 말이 없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요. 괜찮아요. 마지막은 민준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태우가 민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준은 뭔가를 예상한 듯 표정을 굳혔습니다. 태우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숙였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조금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우는 순례가 살고 있는 골목으로 갔습니다. 반지하 계단 앞에 순례가 나와 있었습니다. 태우가 손을 내밀자 순례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흉 터진 손이 태우의 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우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차에 오르고 한참이 지났습니다. 창밖으로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순례가 앞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태우야, 너 요즘 행복하니? 태우는 한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하냐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받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차 안의 창밖으로 불빛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차도 집도 명함등 가진 건 많았지만 잠이 오지 않는 새벽에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지갑 속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무엇 때문인지 스스로 묻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해고시킬 때, 배달원에게 돈을 쥐어줄 때, 민준 앞에서 서류를 집어 던질 때, 그때마다 뭔가를 채우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순례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여러 번 수선한 흔적이 있는 낡고 다른 지갑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빛이 바랬지만 형체는 남아 있었습니다. 마당 어딘가에서 찍은 어린 남자아이와 젊은 여자 사진이었습니다.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들고 나왔어. 나머지는 다 타버렸어도. 떨리는 손으로 태우는 그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 집에서 웃었던 기억이 거의 없었는데 이 사진 속 아이는 순례 옆에서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우가 천천히 자신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이 멈칫했지만 그래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한 칸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순례의 사진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똑같은 사진이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마당, 같은 두 사람. 한 장은 20년간 순례의 지갑 속에 있었고 한 장은 20년간 태우의 지갑 속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사진을 품고 살았습니다. 서로 그걸 모른 채로 순례가 사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태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한 번 삼키고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순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시작했잖아. 한성그룹이 공식 입장을 발표한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20년 전 화재 관련 직원 해고 건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 당사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보도자료 한 장짜리였지만 그 안에 순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누명이 벗겨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열흘이었습니다. 순례는 발표문을 읽지 않았습니다. 태우가 읽어드리겠다고 했을 때 손을 저으며 됐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태우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순례가 살던 골목으로 갔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았습니다. 처음엔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지만 순례가 뒤에서 방향을 알려줬습니다. 두 번째 날부터는 혼자 돌았습니다. 폐지를 묶는 게 생각보다 힘들고 리어카가 오르막에서 자꾸 밀렸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내다봤습니다. 저 잘생긴 애 또 나왔네. 매일 나온다더라고. 태우가 멋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있던 순례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태우는 그 웃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물었을 때 태우가 짧게 답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에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르막 구간에서 태우가 리어카를 끌다 멈췄습니다. 할머니 무거우시죠? 순례가 괜찮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어카 바퀴 소리만 났습니다. 예전에도 너 업고 뛰었잖아. 태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손잡이를 다시 잡고 걸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아무 말 없이 오르막을 그냥 걸어 올랐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새벽빛이 골목 끝에서부터 천천히 번졌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알다가도 모를 일이 생깁니다. 내가 함부로 대했던 그 사람이 알고 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주변에 나눠주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공유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